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아까 제가 제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어문의 종류에는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while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or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for문은 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개념을 배우고 난 뒤에 포문을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볼게요. i는 그래요. 일단 i는 하기 전에 자,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1부터 5까지 출력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히 어렵지 않고 그냥 1부터 5까지 출력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1부터 1000까지 1부터 10,000까지 출력하려면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다 안 좋은 방법이다?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 좋지 못한 방법 그걸 떠나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1만 가지고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봐라. 그러면 도대체 1만 가지고서 어떻게 1부터 10까지 출력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여기다가 i는 1이라 썼어요. 그 다음 프린트 i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는 i 플러스 1이라 써볼 건데, 자, 그러면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i의 값을 몇 증가시킨다? 1 증가시킨다. 그러면 얘는 1이니까 1 플러스 1은 뭐예요? 2니까 얘는 뭐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가서 이거 출력할 때 뭐가 나온다?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보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2가 출력됐고 그 다음에 이거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2 플러스 1이니까 3이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출력하게 되면 4가 나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5가 나온다. 즉,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1만 가지고서 1 이외의 값을 사용하지 않고도 1부터 5까지 지금 출력했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출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몇씩 증가하는 코드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요 1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줄여 쓰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얘를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냐면 i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줄여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무슨 연산자? 그렇죠. 그러면 증이라는 거는 증가하기 때문에 감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감소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부터 5까지 1만 가지고도 출력을 했다면 자, 마찬가지로 5부터 1까지 역순으로도 출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5가 나왔는데 i는 i-1이라 썼어요. 그러면 i를 몇씩 감소? 그렇죠. 1씩 감소되기 때문에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게 되면 4-1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3이 출력이 될 테고요. 3이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쓸게요. 그 다음에 출력해보면 당연히 뭐 나온다? 2가 나오겠죠. 자, 파이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여 쓰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i는 i 플러스 1, i 플러스 1로 줄여 쓴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i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 이런 걸 그래서 증감연산자라고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행해보면 5부터 1까지 역순으로도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을 2씩 증가시키고 3씩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 값을 뭘로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2씩 증가시키겠다 하면 2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3씩 증가시키고 싶다 하면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증감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하려면 요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본격적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다 i는 1이라 썼어요. 만약에 i는 10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i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if는 뭐였죠? 얘는 조건문이죠. 그쵸?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문이 지금 얘는 뭐예요? i는 1이라 했을 때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얘는 뭐예요? 참이겠죠? 그럼 참이니까 실행돼서 프린트 i 하면 1 출력될 테고 1 플러스 1은 2가 돼서 여기 뭐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가겠죠. 자, 근데 실행해보면 딱 깔끔하게 뭐만 나오고 끝나요?
1이 나오고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반복문은 어떻게 쓰냐? 그냥 if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while 쓰는 게 끝이에요. 자, while이라는 거 반복문인데 while 뜻 자체가 뭐죠? 얘는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반복문도 조건식이랑 마찬가지로 반복문은 조건식이 true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다? false인 경우에 종료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조건문 같은 경우는 참이면 실행되고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봅시다. 최초의 i는 뭐예요? 그렇죠, 1이죠. 그러면 여기 뭐 들어오냐면 1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일 때 참인가요? 그렇죠, 참이죠. 그러면 이때 뭐가 출력된다? 1이 출력되고 i 플러스 1이 뭐예요?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i라는 변수에 2가 들어가서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뭐인 상태로? 2인 상태로. 그러면 2인 상태로 올라갔을 때 이 조건식 체크하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2가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니까 뭐? 3이죠. 그럼 3일 때 참인가요? 네, 참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4까지 출력되고 계속 이렇게 출력하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10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 10 했다 해가지고 반복문이 종료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10에서 일단 참이죠. 10에서 참인데 10 출력해주고 10 플러스 1이니까 i에 뭐 들어가요? 1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이 된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올라가서 11일 때, 뭐일 때? 11일 때 조건식 체크하니까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은 뭐다? 그 즉시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이라는 거는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 종료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아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손쉽게 연속된 수열을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1일로 쓰지 않고 5로 썼어요. 그러면 5부터 몇 가지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5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 2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몇 가지 출력되는 거예요? 당연히 20까지 출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값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몇부터 반복문을 시작하겠다? 1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끝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값. 왜? 내가 몇으로 끝내겠다? 10으로 끝내겠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를 간다 했을 때 내가 보폭을 큰 걸음으로 가는 것과 종종 걸음, 작은 걸음으로 가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뭐가 더 빨라요? 당연히 큰 걸음으로 간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코드 i는 1 증가시키는 코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 썼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1, 3, 5, 7, 9가 나올 테고 3이라 썼어요. 그럼 1, 4, 70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5라 하면 1, 5, 9 나올 테고요. 1, 6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코드를 다양하고 조금 다채롭게 보폭으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원리도 조금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로 돌아왔어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인데 이 반복문은 그럼 총 몇 번 돌았을까요? 몇 번 반복된 거예요? 그렇죠, 11번 반복된 거죠. 왜 11번일까요? 자, 그렇죠. i가 11일 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요거 이제 몇 번 반복됐냐 물어보면 그냥 10번 반복됐다라고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뭐 어떤 의도 때문에 10번이라고 하는지는 알아요. 안쪽이 10번 돌았기 때문에 10번 돈 게 맞긴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조건식까지 포함한다면 몇 번 실행된 거다? 11번이 실행된 거다. 왜요? 11일 때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돼서 빠져나온 거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인지 11일 때 빠져나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i는 그 다음에 i 출력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썼을 때는 이 while문 바깥쪽에 선언한 프린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행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보이죠? 11 나오는 거. 그러니까 11일 때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보폭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보폭을 지우면 이거 코드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은 되지만 정상적인 실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가 뭐죠? 1이죠. 그럼 1일 때 참인가요? 그죠, 참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반복문이라는 건 조건식이 언제일 때 빠져나온다 했죠? 그죠, false일 때 빠져나온다 했는데 얘 false가 될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실행하면 무한 루프예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무한 루프에 갇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중지 있죠? 이걸 재빨리 누르셔야 됩니다. 안 누르면 여러분들 컴퓨터 튕겨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튕기니까 무한 루프에 갇히지 않게끔. 그래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 증감폭 있죠? 요 증감 연산식을 안 쓰고 그냥 작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서 작성해줘야 되고요. 자, 지금 얘네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도 그렇고 i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가 몇 개 돼 있어요? 한 개 돼 있죠? 그죠? 들여쓰기가 지금 한 칸 들어가 있단 말이야. 탭. 물론 이제 총 합치면 두 칸이긴 해요. 원래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다? 이 프린트랑 i 플러스 1이 이 반복문 안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i 플러스 1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반복문 밖에다가 쓴 코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무한루프에 갇혀버려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i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반복문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되어서 코드를 정상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폭이라 했고, 보폭을 작성하지 않으면 뭐다? 뭐에 갇힌다? 무한 루프에 갇힌다.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내림차순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예요?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오름차순이라면 10부터 1까지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i는 10이라 쓸 거예요. 왜? 10부터 1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y 쓴 다음에 i는 1 프린트 i.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참고로 제가 방금 이렇게 썼던 거는 특정 언어에서는 증감연산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파이썬은 무조건 증감연산식 쓰려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언어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코드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지금 뭐예요? i가 10일 때 일단 10이죠? 그럼 1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이잖아요. 1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되면 얘가 1로 내려가려면 육각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0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을 때 10, 9, 8, 7, 6, 5 언제까지? 1까지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i 플러스 1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0이 1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워져야지만 19, 87, 65, 43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행해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멀어진 거예요. 보이죠? 지금 i 플러스 1로 써놨기 때문에 이 i 값이 1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1로 계속 뭐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작성해줘야 된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9, 87, 65, 43, 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바로 뭐냐면 이걸 역순 출력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같은 경우는 while문,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복문이라는 거는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되고,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 종료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시작값, 그 다음에 끝값, 그 다음에 보폭.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값과 끝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연속된 수열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반복문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